오늘도 또 뭐 약간 재미난 얘기들. 손흥민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죠? 그 에버턴전에서는 뭐 6대2로 이겼는데 뭐 5골에 이제 손 선수가 뭐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 하이라이트 보니까 정말 뭐 엄청나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물론 잘하니까 뭐 또 잘한다고 말하는 건 뭐 쉬운 얘기인데요. 손 선수의 어떤 그런 그 운명과 흐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친구 젊은 친구죠. 92년 7월 8일. 보통 이 강원도 춘천 출생인데요. 92년이면은 다 양력입니다. 그래서 별로 따질 게 없어요. 92년생에 음력 생일을 쓴 경우는 요즘엔 거의 없어요. 아직도 이렇게 좀 지방에서 뭐 충청도나 전라도 또 경상북도 뭐 내륙 친구들은 아직도 가끔씩은 90년생도 제가 상담하다 보면 뭐 음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거의 다 양력을 써요. 가령 차범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관심 많은데 항상 제가 이제 글로 쓰거나 뭐 할 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음력일까 양력일까. 또 뭐 연예인의 경우는 제가 거의 언급하기 힘든데 특히 여자 연예인들은 생일을 한 2, 3년 보통 이렇게 손을 보죠. 그래서 뭐 연예인들의 생일 갖고는 특히 제가 뭐 얘기하면 그죠? 엉뚱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손흥민 선수는 92년생이라서 참 뭐 젊은이죠. 올해 뭐 만 26세죠. 아주 뭐 팔팔한 청년이죠. 팔팔한.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물론 생신은 전 모르지만은 흐름이 있으니까 그죠? 흐름을 보면 이제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주로 써보면 92년 임신년이고요. 7월 8일이 이제 소설을 지났기 때문에 정미월이고요. 태어난 날이 을요일입니다. 시를 모르죠. 시를 알면 더 막 정말 시를 모르면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절반밖에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 뭐 활약이 많으니까 그 양반의 어떤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은 운세 흐름 정도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그 자연순환, 운명학이라는 것은 예전 참 이게 기존에 명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제가 정말 발견한 겁니다. 물론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고요. 정말 수십 년 걸렸습니다. 뭔가 있긴 있는데 운세를 설명하는 데 기존의 그런 사주명리 이론으로 참 뭐가 부족하다. 뭔가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게 있다 해서 제가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1982년입니다. 36년 전이죠. 참.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지부진했는데 90년대 말부터 이렇게 인터넷이 나오면서 그죠? 웹에 수많은 그 사람들의 생년월일이 나오고 특히 서양 사람은 다 양력이잖아요. 또 뭐 위키라든가 그죠? 제가 정말 한 6만 건 이상을 검색해 봤거든요. 실제 상담한 사람 말고요. 한때는 뭐 하루에 뭐 200명씩 그냥 제가 검색해 본 적도 있습니다. 거의 뭐 푹 빠져서. 그렇게 해서 발견해낸 것이 만든 게 아니고 발견한 겁니다. 기본은 이런 거예요. 제 이론이 항상 그죠? 이렇게 돌아오는데 원운동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게 그죠? 이제 보면은 여러 단계의 사이클이 있어요. 가령 한 달짜리 사이클도 있고 30일, 60일째 사이클이죠. 60일. 그 다음에 또 5일짜리, 즉 120시간에 걸치는 사이클도 있고요. 또 60개월에 걸치는
사이클도 있고, 이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말했던 운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60년에 걸친 사이클. 60년. 그게 흔히 이제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운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운이라는 건 운동한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의 본질을 알고 나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원운동이더라고요. 그죠? 제가 편의상을 갖다가, 여기를 갖다 제일 위점을 갖다가 이제 1년에 비교해서 8월 달이 1년의 중반이거든요. 8월 초에 입추라고 있죠. 입추. 또 반대로 한 해가 시작될 때 그걸 입춘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면요. 15년씩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데요. 보통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풍성하고 뭔가 수확을 거는 시기는 역시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은 재미난 게요. 그죠? 여기서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의 상승, 난 운이 지금 막 상승하나 봐. 운이 지금 막 내려가나 봐. 이런 말 하죠. 그죠? 뭐 잘 몰라도. 근데 이걸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원운동에는. 하나는 뭐냐면은, 보시죠. 그죠?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하나는 위로 갔다가 다시 이때부터 내려가죠. 상승과 하강이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부터는 왼쪽으로 돌아오죠. 그죠? 이렇게. 좌우로, 즉 횡으로, 그죠? 이 두 가지 움직임이 합쳐져 있는 게 원주상에서의 움직임이죠. 그죠? 운의 상승은, 사실 말하는 진짜 운의 상승은요,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간단히 말해서 산에 올라갈 때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운의 상승은 뭐냐? 힘들게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운이 상승하는 사람은 사실 고생이 많은 사람입니다. 계속 힘들고, 가도 힘든 거. 그게 운의 상승인 거죠. 입추를 지나면, 그죠? 가을이 풍성하다 그랬는데, 이 가을은 특이해요. 내려와요. 이 움직임은. 내려오는데, 이쪽에서, 그죠? 점점 오른쪽으로 가죠. 내려오는데, 이쪽으로 간다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건데, 별로 이제는 노력하지 않고, 옛날에 내가 가령 매일 달리기를 해서, 이제 몸이 잘 뛰죠. 그죠? 그럼 이제는 뭐 1km 뛰는 건 일도 아니게 되고, 뭐 8km 뛰게 되죠. 그죠? 8km를 뛰게 되는데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크게 노력은 안 하고, 그죠? 어떻게 되냐면 유지만 하죠. 유지. 이제 뭐 내가 선수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매일 8km 곳을 내가 뛴다 칩시다. 그런 사람은 8km 뛰는 것이 고생은 아니겠죠. 처음에 1km 뛸 때는 뭐 2km 늘릴 때는, 그죠? 뭐 헥헥대면서 근육량도 늘려야 되고 심폐도 늘려야 되고, 그죠? 많은 걸 늘려 힘든데, 8km를 그냥 기본으로 뛰는 친구는 힘들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그냥 기분 좋게 적당히 이렇게 땀도 나고 몸이 좋아지죠. 그죠? 그 사람이 8km에서 멈춘다면은, 8km를 유지한다면 힘들지 않겠죠. 그렇지만 8km를 갖다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춘 거 아닙니까? 그거와 같아요. 내려온다는 것은, 그죠? 이제 별로 유지만 하는 건데, 이상하게도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크게 고생 안 하고, 그다지 뭐 열심히 막 죽을똥살똥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일은 더 잘 풀린다. 이런 세월이 오래 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람이? 그쵸? 열심히 안 하는데, 이상하게 점점점 일은 더 잘 풀린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가면 그 사람이 맛이 가요.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이상하게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뭐 당첨되고, 또 뭐 대충 공부했더만 뭐 좋은 대학 붙고, 뭐 난 대충 했어. 뭐 이러죠. 그죠? 이제 사람들 기죽이죠.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런 사람이 뭐냐? 한창 가을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을에 가면 농부가 별로 고생 안 하죠. 무더운 여름 나서, 그죠? 이제 과일 잘 익으면 따면 되고, 쌀도 뭐 잘 이제 해서, 그죠? 쌀이 잘 익으면 그냥 수확하면 되죠. 농부가 진짜 고생하는 때는 한여름이죠. 여름에, 그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이게, 그죠? 사람이, 우리 인생에 이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때는요, 대충 하는데, 그래서 흔히 그까이 거 뭐 대충 하는데, 성과는 더 좋은 때가 있어요. 그런 세월이, 그죠? 특히 이제 나이가 한 뭐 30대다. 그런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창 몸도 왕성하고, 그죠? 기도 왕성한 친구가 뭐 대충 잘 되다 보면은 약간 교만해지죠. 아, 나는 뭐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돼, 뭐. 근데 그런 세월 오래 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친구 꼭 다치게 됩니다. 열심히 안 하는데도 성과가 좋은 세월이 있다면요. 인생은 정확합니다.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는 때가 또 그만큼 와요. 자, 이 기간이요. 15년이거든요. 반대로 이때가 바로 봄이 뭐냐. 열심히 올라가는데, 그죠? 움직이면 오히려 반대쪽, 이쪽으로 가죠. 점점 더 나빠져요. 그래서 봄이 뭐냐면, 그죠? 어떤 거냐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는데도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오히려 더 악화돼요. 어떤 마음 들겠어요? 자, 이런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생각 하겠어요? 아, 난 정말 사업에 재능이 없나 봐. 해도 안 돼. 나는 안 돼. 한 15년간 안 돼 보십시오. 사람이. 당연히, 아, 난 그쪽이 아닌 것 같아. 결론 내겠죠, 그죠? 그래서 15년간 그걸 버틸 친구는 없고요. 그 사이에 또 딴 걸 하겠죠, 그죠? 그런 세월을 거치고 나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나중에, 그죠?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가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한 15년 지나고 나서요. 이때부터예요. 열심히 했는데, 조금 성과가 나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방식이.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운도 없으니까, 진짜 난 뭐든지 진짜 하게 되면 난 진짜 이를 악물고 하게 되고, 될 때까지 난 물고 늘어지지 않을 거야. 물고 꽉 늘어져서, 그죠? 난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런 깡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전투력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 어려운 세월을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사람이 이제 독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어떤 애 친구는 보니까 대충 해도 막 휙휙 날아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지는 능력이 없다 보니, 그죠?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운이 아닌 거죠. 불운이 아니고 비운이죠. 비운. 아니, 비자. 이런 친구들은 뭐든지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그죠? 열심히 하고, 뭐, 준비도 엄청 준비하고, 그죠? 그것이 그 사람의 기본 내공이 되는 겁니다. 자, 잠깐 돌아가서 또 하기로 하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걸 딱 보면요. 오늘 볼 때 기본은 이겁니다. 이게 미자가 있는데, 자, 손흥민 선수는 미월 을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월에 태어난 을목이다. 이걸 가지고 크게 운의 기산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기본이고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더 자세히 들어가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또 시작은 아주 쉬워요. 이런 경우는 손흥민 선수의 운세를 갖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을미년, 즉 2015년이다. 2015년이 손흥민 선수의 입추입니다. 올해 2018년이죠. 조금 지나왔죠, 그죠? 15년 중에 3년을 지나왔어요. 이게 뭐냐? 한 해로 비교하면요.
8월 달이 8월 초가 입추거든요. 8월 20일경에 가면은 처서라고 해서 무더위가 이제 멈추는 때가 옵니다. 무더위가 멈춘다는 얘기는요, 한 사람의 운명에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제 뜨거운 어떤 열정은 살짝 식습니다. 뜨거운 맛은 조금 식어요. 대신에 처서에 있는 일이 뭐냐면, 농사로 치면요, 벼가 쌀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죠, 처서 무렵에 8월 20일경이 되면은 벼가 드디어 살짝 꽃을 피우고 아침나절에 바로 수정한 다음에 자식이 태어나요. 그게 바로 쌀알입니다. 아주 조그매요. 그 놈이 계속 이제 그죠, 그 안에 영양물질 갖다가 쌓고 뭉치고 해서 10월 중순 되면은 그게 이제 통통한 쌀이 되죠. 지금 손흥민 선수의 운세는요, 이제 벼가 아니고 쌀이 됐습니다. 쌀이 된 시점이 대충 작년 무렵부터 같아요. 그게 8월 20일경에 처서가. 그래서 이 토트넘에 갔죠, 그죠? 토튼햄인데, 이제 영국 사람들은 뭐 지네 발음대로 뭐 토트넘 하면 토트넘인 거예요, 그죠? 내가 뭐 발음을 그걸 토튼햄이라 하면 안 되나? 아, 시끄러워. 우리가 영국 사람이야. 이러면 그냥 토트넘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시비 걸지 마시고. 토트넘에 가서 지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토트넘이 옮긴 것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독일에서 뛸 때는요, 손흥민 선수는 미래 성장주, 흔히 말해서 미래 유망주. 잘하긴 했지만은 아직 뭐가 좀 부족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조금 약점이 있었어요. 뭐 저처럼 그죠? 뭐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손흥민 선수 약간 수비 가담도 좀 못하고 뭐 몇 가지 지금도 좀 뭐 완벽한 선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는 수비 가담 능력도 생기고 굉장히 성실해지고, 그죠? 거기다가 하여튼 특히 뒷공간이 생기면은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멋있게 치고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아주 뭐 진짜 뭐 쌕쌕이죠. 아주 뭐 마치 그죠? 기병대 같죠, 기마병 같죠, 그죠? 아주 하여튼 보는 게 보기에도 속 시원하고. 그런데 그죠? 또 슛 감각도 좀 더 좋아지고 있어요. 급기야 최근에 있었던 그 에버턴전에서, 에버턴이라는 팀을 제가 은근히 좀 좋아하던 팀이었는데요, 아주 손흥민 선수한테 아주 박살이 났어요. 그게 뭐냐, 그죠? 지금 한창 이제 쌀이 된 다음에 쌀알이 점점 연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손흥민 선수의 시장 가치나 향후 능력이나 이런 것은요,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됐다 볼 수 있어요. 이 선수의 진짜 능력은. 그래서, 근데 이제 축구라는 건 굉장한 피지컬한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만 26세인데, 보통 공격수는 30대 초반에 가면 이제 몸이 떨어져요. 이렇게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뛰고 나면 회복하는 속도가 늦어지죠. 우리 생리 사이클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일종의 노화인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뭐 30대 초반이라면 33살이라 합시다. 향후 앞으로 한 7년간은 뛰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 봐요. 일단 그냥 생리적인 피지컬한 나이로서는, 그죠? 근데 이 친구의 운세를 보면 아직 쌀이 됐지만 그 쌀이 또 살이 찐 쌀이 아니고 쌀알이 조금 생겼거든요. 8월 20일경에 쌀알이 생기는데, 그것이 진짜 무럭무럭 토실토실한 쌀이 되는 건 언제냐면은 9월 하순, 9월 20일경에 추분이 지나면 정말 이젠 쌀이 됩니다. 거기서 한 달 더 익히면은 아주 틈실한 쌀이 되죠. 그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정말로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요, 최고조에 이르는 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5년 뒤, 한 4, 5년. 그래서 그죠?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토트넘에만 오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되면 시장 가치가 높아져서, 그죠? 뭐 영국이 뭐 시장 가치잖아요, 그죠? 마켓.
그래서 이것이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도 한창 활약하는데 문제가 없다. 특히 그죠? 또 하나 재미난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의 얘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